자, 이어서 3부 가보겠습니다. 개장 직전 꼭 봐야 되는 미국 뉴스들, 아니죠, 글로벌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방송하는 동안 PPI 생산자 물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일단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살짝 여기에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오기는 했는데, 여기에 일단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0.2%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지표를 살펴봤는데 0.3%가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생산자 물가 지수는 0.7%가 나와주게 되면서 양쪽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0.7%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0.4%였고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0.3%가 나왔는데 0.2%가 예상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또 추가적으로 소매 판매 지수도 사실 예상치보다 크게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비량 자체가 높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높다라고 나오게 된 거다 보니까 시장 쪽에서는 조금 안 좋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많지만, 반대로 사실 제가 내부적인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사실 유가를 제외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만한 시각도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8월에 최종 수요 관련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가격의 상승은 휘발유 쪽, 디젤 연료, 제트 연료, 주택 난방 지수, 석유 쪽을 포함한 부분들이 크게 올랐고, 사실 나머지 음식 가격마저도 사실 조금 하락했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또 재미난 건 굿즈들, 한마디로 물품들 관련해서는 상승치가 2%에 달했지만 서비스 관련한 상승치는 0.2%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사실 시장 쪽에서는 나쁘지 않게 들을 만한 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연준이 얘기하던 서비스 쪽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낮은 수치를 유지하게 되면서 서비스는 반대로 0.2%밖에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total final demand, 한마디로 최종 수요를 봤을 때는 0.7% 상승, 그리고 근원 쪽을 봤을 때는 0.3% 상승인데요. 보시면 에너지가 이 중 10.5%를 담당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 물품들의 가격 상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마이너스 0.5%고요.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를 빼면 0.1%의 한 달 동안 가격 상승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쪽을 보게 되더라도 서비스 쪽은 0.2%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중 상승한 건 운송과 창고업만 1.4%를 상승했지 사실 나머지는 또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운송비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 뭐 최근에 있었던 UPS 뭐 임금 상승 사태 때문도 아니고, 사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상승 비용을 회사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비용이 상승하게 된 거다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분은 대부분 유가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건 유가는 일시적인 반등일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유가는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애초에 헤드라인과 코어 CPI로 나누는 이유 자체가, 헤드라인은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음식 가격과 유가,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부분들이라는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오른 부분들은 연준에서도 사실 크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연준에서 계속 긴축을 갈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근원 CPI와 근원 PPI가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뭐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유가에 영향받은 애들이 높게 나온 거지 나머지들은 사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연준이 더 보는 게 코어 CPI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유가가 지금 유가 때문에 뭐 CPI가 올랐다 또는 PPI가 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가가 지금 상태에서 뭐 WTI 기준으로 뭐 90불 왔다 갔다 90불까지 지금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지속이 된다면 뭐 전반적인 어떤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FOMC도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유가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도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 유가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지금 가파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가가 오르게 되면 모든 부분들의 생산들에 아주 커다랗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당연히 커다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EIA 데이터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보다 수요가 혹은 유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단기 에너지 전망치에 의하면. 근데 이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제조업 자체가 사실 계속해서 10개월 연속 내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물가가 크게 상승하기엔 혹은 기업들이 이런 물가 상승치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주가에는 악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것들 관련해서 유가로 인해서 오르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커다랗게 상승하는 뭐 코어 CPI가 아주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네. 사실 되게 공교로운 일이긴 한데 어제 나왔던 그 원유 재고들이요 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물론 그래도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선물 가격 보니까 오늘 거의 $90 찍을 기세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인데 예. WTI 기준으로. 근데 어제 뭐 API 원유 재고도 그렇고요. 그 크루드 오일 재고도 그렇고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고 많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재고는 있다. 네, 재고 예.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유럽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럽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는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던 지금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한 거다 보니까 원래는 어떻게 보면 유럽이 긴축을 하니까 유로가 전 원래 올라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오른 것인지 금리가 지금 현재 유럽 쪽 채권들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가 떨어지는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소매 판매 지수를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좀 지나가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소매 판매 지수는 사실 좀 시장이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0.6이고요. 예상치가 0.2에 0.4였는데 소매 판매, 근원 소매 판매가 둘 다 0.6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쪽에서 소비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 데이터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가솔린 스테이션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기름을 더 비싸게 넣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수가 더 높게 올라간 부분이 높은 거지. 아마 그거를 제외하고는 아마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 소식을 봤는데요.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0.25% 낮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쪽에서 갑작스럽게 어제 항생지수가 이런 발표가 난 이후에 오르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돈을 푸는 것을 추가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 쪽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는 장마감 이후에 미국 장마감 이후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치, 실직률 그리고 MBS 기자회견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조치에 그런 지표 발표에 앞서서 현재 지준율에 대한 인하를 한마디로 돈을 푸는 정책을 발표를 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 이후에 유럽 증시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그 소식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닥스라든지 그 깍그라든지 그러니까 독일 증시와 프랑스 지수는 뭐 마이너스, 뭐 영국 푸시 정도만 플러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 한 거의 1% 안팎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스톡스 600도 지금 한 1.1% 올라가고 있네요. 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ARM 상장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거래가 개장될 텐데 자,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최대어라고 부를 수 있는 ARM이 상장을 하게 되고 거래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 공모가가 $51로 확정이 됐고요. 사실상 예상치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석가들에 의하면 엔비디아의 수준의 프리미엄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여전히 높은 멀티플, 한마디로 너무 투자 심리가 모여있는 상태이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약주들이 상대적으로 청약가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인기 많은 기업의 공모주 청약 되면 사실 일반인들까지 난리 나거든요. 원래 투자 안 했던 분들도 그렇죠. 난리 네. 나거든요. 예. 그 유선남님, 미국에서는 그 ARM의 이번 상장에 대해서 좀 주변 분위기들은 어떠세요? 관심 없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도는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과연 예전만큼 IPO 광풍태처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번에 아마 이번에 나올 ARM의 상장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앞으로 나오게 될 IPO들이 상당히 상당한데 인스타카트라든지 버켄스탁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IPO들이 조금 라인업이 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IPO의 기운, IPO가 과연 실질적으로 예전만큼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ARM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ARM 자체를 투자하고 싶다는 심리보다 ARM이 잘 돼서 다음 IPO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심리가 좀 강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IPO 하면은 이제 좀 약간의 좀 극단적인 어떤 수익률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 ARM을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 타자를 어떻게 내가 공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분위기군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공모주 청약할 때 커피숍 가면은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주변에. 여의도 아니어도.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소식은 뭘까요? 네, 다음 소식은 UAW에서 노조가 사실상 오늘이 듀데이트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UAW의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만약에 오늘까지 결렬이 되게 되면 아마 15만 명에 해당하는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열흘에 6조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조금만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UAW에서 주장하는 바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금 46% 인상에 주 4일 근무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견해차로 인해서 조금 파업을 진행하게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거에 언급하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걱정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사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유사님? 일단 저렇게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절대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일단 둘 중 하나니까요. 자동차 가격이 오르거나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일하는 노조들의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 파업으로 인해서 생길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사실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막판 타결 많이 했었는데 이게 우리는 그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게 타결이 됐었는데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는 지금 굉장히 또 오랜만에 파업을 하는 거기도 하고 맞아요. 파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참 좀 그렇습니다. 이제 공급망 이슈도 좀 생기고 하니까 예, 가격적인 부분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럭셔리. 예, LVMH 럭셔리 지표 평가를 하향했다. 중국 쪽에서. 네. 예,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쪽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클레이 쪽에서 럭셔리 섹터에 관련해서 루이비통을 포함한 럭셔리 굿즈에 대한 섹터의 판매량이나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된 회사들의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6일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바클레이 쪽에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하향 조정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수요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중국의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럭셔리 기업들이 중국 소비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아니 요즘에 근데 많이 안 사잖아요. 많이 사나? 근데 그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LVMH의 회장 가문 있잖아요. 가문이 블룸버그 부자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올라간 그리고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아직 지금도 유럽에서도 노보노디스크를 제외하면 거의 아직 LVMH가 최대 기업이긴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실제로 중국인들도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부자들은 산다는 논리였는데 예. 이제 그 소비도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요즘에는 예전만큼 뭐 오픈런도 안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사실 이쪽 럭셔리 쪽에. 와, 외모는 명품인데. 양말만. 예. 자, 오늘 아이고 또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종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이 된 바람에 네, 종부터 올리고 마지막 뉴스 한 가지만 더. 알겠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개장 분위기 전해드리겠고, 네. 그 마지막으로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까지 좀 듣죠. 네, 맞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갖고 온 소식인데요. 제가 몇 번 언급드리기는 했지만 항공주도 관련해서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몇 번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기준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델타가 3분기 EPS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수요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가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커다랗게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높다 보니까 비행기도 결국 전체적으로 운송하는 비용 혹은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높아지게 되면서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회사들이 좀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요 뉴스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 유선아님 좀 더 하시고 싶은 거 있을까요? 아니요. 전 오늘 이야기 다 전달해드렸고 아까 종소리가 너무 청아하게 울리네요. 다음번에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종 분야에서는 뭐 제가 거의 압도적인. 그렇죠. 예, 여의도에서 종 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명민준 앵커. 명앵커. 예, 명앵커님하고. 딱 두 명밖에 없죠. 종소리 나면 둘 중에 하나 치고 있구나 지금. 네. 자, 좋습니다. 한번 이제 장 초반 분위기 볼까요? 예. 지금 잠시만요. 제가 잠깐 업데이트를 해서 네. 일단 아까 선물 시장이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아가지고 지금 아마 S&P 500은 0.4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조금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스닥이 0.38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0.45, 다우지수도 0.43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았던 거,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물론 네. 그게 기름 많이 사서 기름 넣다가 소매 판매가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소비가 여전히 버틸만 하고 견고하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뉴스 나왔었던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움직임을 혹시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거의 1% 상승하고 있고, 애플은 뭐 어제에 이어서 약간의 조금 좀 약보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 테슬라도 크게 변동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구글도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0.5%지만 그리고 메타도 0.7%.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비자가 오늘 좀 크게 빠지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2%대, 1%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사상 최고가였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너무. 자, 비자 한번 볼까요? 볼까요? 예. 이게 거의 딱 근접했네요.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죠. 예, 근접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내야죠. 그렇죠. 어우, 야, 그렇죠. 비자, 마스터카드도 한번 볼까요? 예, 마스터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도 제가 한번 월봉으로 한번. 네네, 그렇죠. 어우,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찍고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뉴스가 지금 제가 안 보여가지고 한번 찾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RM 한번 볼게요. ARM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거래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근데 거래가 시작 안 됐다는 거는 일단 반응은 좋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그 거래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이거 집계하는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초반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아마 굉장한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트 not available. available. 예. 네, not available. 예. 그래서 ARM이 사실 그 상당한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ARM이 잘 돼야 IPO에 대한 기대감이 나고 IPO에 대한 기대감이 나야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하면 시장에 없던 돈이 이만큼 퉁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게 또 IPO거든요. 예. 물론 그래서 거품의 끝자락에 IPO가 엄청 붐을 일으키는 그렇죠. 거기도 맞아요. 하고. 테마주들도 네. 마찬가지로 막판에 그쵸.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실 ARM, IPO는 사실 ARM이 상장 직후에 뭐 우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줄지 이득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공하는 것이 일단 많은 분들에게는 좀 좋은 네.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브레이킹 뉴스를 제가 뭐 CNBC에서 잠깐 눌렀는데 네. 뭐 델타 주가가 지금 2% 정도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다른 이제 항공사들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혹시 캐터필러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내일 안 그래도 이제 퇴근길 그 심층 인터뷰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 캐터필러 인프라 투자의 대표적인 그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뭐 하게 되면은 결국 중장비 써야 될 거고 중장비들이 필요할 때는 결국 캐터필러 거 써야 될 거고 혹시 ETN 한 번만 쳐보시겠어요? ETN? ETN. 네. 티커가 ETN인데 ETN. 이것도 물론 최근 한 이틀 정도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 전력기기 하는 업체거든요. 전력기기니까 결국 이제 요즘에 우리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엄청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 설치하면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가려면 그 발전소에서부터 연결해야 되잖아요. 예. 전력기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신재생 한다고 거기도 전기 엄청 필요하잖아요. 거기도 전력기기. 또 중동도 요즘에 뭐 네옴시 이건 ETN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 노후된 전력기기도 엄청 많잖아요. 교체하려면 전력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너럴 일렉트릭도 사실 되게 최근 며칠간은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제너럴 일렉트릭도 한쪽에서는 비행기 엔진도 만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가스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요즘에 좀 어떤 그 인프라 투자 우리가 뭐 배터리 반도체 이 공장이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고 이 뉴스만 보면서 배터리가 가격이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런 거 보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많은 전력기기 업체들과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그 중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좀 브레이킹 뉴스를 잠깐 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저 WTI가 2022년 11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좀 찍었다라는 뉴스가 또 같이 나오게 되면서 뭐 최근에 뭐 유가 상승 다들 좀 우려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하반기 때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브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93불을 찍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22년 11월 16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이제 뉴스들, 지금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ECB, 지금 유럽에서 금리 인상했던 뉴스들, 앞서서 이제 유산업기에서 다 이제 짚어주셨던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노조 파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앞서서 이제 유산원님께서 한번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킹 뉴스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저희 3프로 글로벌 라이브에서 다 한 번씩 찝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초반 분위기 좋고 유럽 증시도 괜찮고 이 정도라면 오늘 걱정 안 하고 가도 되겠네요. 오늘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물론 장중에 별일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일은 없어야 됩니다만 어쨌든 초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미국 시장의 개장 분위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주요 뉴스들도 살펴드렸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시 보기 조각 영상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 조각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떼꾸. 네? 조떼꾸 하세요? 조떼꾸. 아니 뭐 좋아요, 댓글, 구독. 그쵸. 얘기하면 안 되나? 예. 아니요, 되는데 저는 되는데 역시 우리 저는 괜찮아요. 있으니까 참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못하는 말. 참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